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살피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었었고, 그죠? 내년도 발송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환자분이 아니죠. 시청자분이죠. 시청자분이 디스크 내장증은 어떤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디스크 내장증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셨을 때 제가 뭐 이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명을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 병명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디스크 내장증이 어떤 병이냐고 궁금해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간략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환자 사례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43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왔어요. 이틀 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 허리 중앙부에 깊은 통증이고 움직이기가 힘들다. 응급실도 주말 사이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더니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진료를 예약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고요. 예전에도 6개월 전에 허리 통증을 한번 경험했던 분입니다. 증상 자체는 어떤 거죠? 보면은 허리 중앙부에 깊은 통증이고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보았더니 엑스레이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배열도 잘 되어 있고 척추체 사이에 간격도 잘 유지되는 것 같죠.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이 정도면 괜찮고 43세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아직까지는 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자, MRI를 찍어봤어요. 요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4번과 5번 사이에 색깔이 약간 변한 것 같은 디스크가 보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섬유륜의 파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디스크라는 진단명을 줄 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냥 섬유륜 파열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가 팽윤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내장증과 비슷한 소견이라 보시면 돼요. 확대해서 MRI를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쪽이 등 쪽이죠. 그 다음 여기에 배꼽이 있을 거고 맨 마지막 네모난 뼈가 5번 뼈죠. 그 다음 4번 뼈, 그 다음 3번 뼈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잖아요. 추간판, 척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디스크가 여기 5번하고 엉치 1번에 있는 디스크는 색깔이 하얀 색깔을 좀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3번 위에 있는 디스크도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죠. 디스크를 싸고 있는 골원판 엔드 플레이트도 좀 균형감 있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4번하고 5번 디스크는 어떻죠? 이 표면이 이렇게 뭔가 오돌도돌하면서 약간의 균열이 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색깔도 조금 어두워졌죠. 이건 굉장히 급성기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블랙 디스크라고 해서 까맣게 돼버리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뭐 만성 퇴행성 디스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섬유륜에 손상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 내부에 손상이 발생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을 받은 부위고 3번하고 4번 사이도 볼까요? 그러면 4번의 위 껍데기도 약간 색깔이 좀 변해져 있죠. 이렇게 직선 모양을 한 곳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화살 표시한 데 있죠. 여기에 이렇게 거머튀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고란판이 약간 깨진 거죠.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섬유륜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표시하는 것처럼 건강한 디스크와는 다르게 이렇게 3, 4번이나 4, 5번 디스크처럼 주위에 내부의 손상을 받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껍데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온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디스크는 연골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디스크는 뭐예요? 인대예요? 뭐 연골이에요? 뭐예요? 이러는데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허리에밖에 없어요. 허리에밖에 없는 게 아니죠. 허리, 등, 목. 그러니까 척추에만 있는 거예요. 척추에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빈도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병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곳이 허리이다 보니까 제일 빈도는 높아요. 그러면 디스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섬유륜이라고 하는 두꺼운 껍데기가 있어요. 두꺼운 껍데기예요. 아주 탄탄하게 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캉말캉한 수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요. 요 뒤쪽에는 척추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이 안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척수신경이죠. 그리고 각 마디별로 신경 뿌리가 나가요. 요렇게까지 많이 배워요. 근데 우리가 요거보다 더 있어요. 사실상은. 이 디스크 껍데기를 싸고 있는 그물 같은 신경 얼기가 있어요. 다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걸 동척추신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신경 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추신경총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교감신경절이다 이런 것들도 모두 거기에 그물처럼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척추와 척추뼈 사이를 안전하게 유지해주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주고 활동이 용이하게 해주고 또 신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척추가 몸의 기둥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금방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통증을 통해서 뇌는 몸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디스크 내장증은 뭐냐?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거는 요 디스크 자체에 균열이 와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나오게 되어서 신경 뿌리나 신경 자체를 압박하거나 건드리거나 염증을 발생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 디스크 내장증은 내부로 디스크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구조, 내부 구조의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내장증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internal disc disrup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디스크 안에 뭔가가 생겼다. 그래서 internal disc disrup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내장증은 그냥 우리가 추간판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추간판 장애. 추간판의 기능에 문제가 왔다. 그래서 추간판 장애, 디스크 장애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는 요통을 많이 일으키게 돼서 그냥 급성 요통, 디스크 기인성 요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어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자기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잘 사용하시는 단어가. 그래서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요통이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디스크 때문에 생긴 디스크 기인성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디스크는 이런 원판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균열이 껍데기에서 왔어요. 그 균열을 섬유륜의 균열이 왔다 했잖아요. 이게 찢어지면서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기능이 소실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태 생리를 정리하면 3가지 과정이에요. 디스크 섬유륜의 파열, 그 다음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이 주위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통증 섬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통증을 자주 반복하게 되고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급성 요통도 일으킬 수 있지만 만성적인 요통 상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걸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냥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다. 그래서 똑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아요. 세세하게 나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 뿌리를 누르든 아니면은 주위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일으키든 그것 자체만의 통증이 발생하든 아무튼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퇴행성 디스크는 다 똑같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병명도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뭐 굉장히 다른 병인가 싶어서 생각도 들고 또 의문심도 갖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비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같이 외과 계열이 아닌 선생님들은 또 관심 있게 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섬유륜에 문제가 생겨 염증이 발생해서 비정상적인 통증 섬유가 생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동척추 신경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이노버테블러 너브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요 그림에서 요게 디스크예요. 그죠?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거든요. 요게 척수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신경 뿌리죠. 요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다발도 아니고 얼기같이 그물 같은 신경이 있어요.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보셔도 돼요. 디스크의 센스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동척추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얘네들의 비정상적인 통증 섬유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계속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증상은 허리 중앙부에 깊은 통증이 생기고 자세가 변할 때마다 악화됩니다. 오전에 더 아픈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 뿌리를 누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방사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주요 증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단은 기본적으로 MRI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에서는 뼈와 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을 보고 유추하죠. 만약 엄청 좁아져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 내장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좁아지면 골격이 많이 형성되면서 일반적으로는 협착증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만을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세부 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냥 큼직하게 그냥 뭐 추간판 장애야 그냥 일반 퇴행성 디스크야 하면은 엑스레이 보고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협착증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진단을 하면 MRI를 통해서만 진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MRI상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얀 부분, 지금 표시한 이 하얀 부분을 하이 인텐시티 존이라고 하는데 특히 MRI T2 영상상에서 섬유륜에 균열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있을 때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저게 있으면은 무조건 아플까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저기 HIZ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하이 인텐시티 존이 있어서 섬유륜에 균열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요통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증상과 저것뿐만이 아니라 디스크 주위에 있는 그 미세한 균열과 퇴행성 디스크의 동반된 소견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질환은 가장 재밌고 환자를 어렵게 하고 의사도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제가 항상 협착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협착증이 심해도 안 아픈 사람이 많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디스크의 이상 신호 강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통증과 무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그다음에 임상 증상과 이학적 검사와 요것들 종합해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대면 진료가 굉장히 필수적이죠. 디스크 조영술이라는 방법으로도 진단적 가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스크에다가 조영제를 넣어서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디스크 내부에 조영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륨이 증가하겠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볼 수 있어요. 사실상 치료적인 의미에서는 내부에 약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감소시킨다든지 그러면 통증이 좀 좋아지겠죠. 그러면 MRI상에서 3개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진짜 문제일까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디스크 조영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단적인 가치는 있는데 요 행위 자체가 디스크를 손상한다는 거예요. 바늘을 디스크에 찔렀잖아요.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디스크 내부에 조영제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약물도 넣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디스크 내장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행성 디스크의 손상을 계속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레지던트 하거나 할 때는 디스크 조영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래에서 교수님이 처방하시고 하면은 우리 또 선생님들이 가셔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보고하기도 하고 수술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직접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MRI 기법이 너무 좋아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법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었다?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크 내장증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요통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약 같은 경우에는 엔세이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죠. 이런 거 제일 많이 사용해서 먹고요. 일반 물리 치료도 효충령, 심층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도수 운동요법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디스크 자체가 움직임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 처방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 치료에 반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례자처럼 응급실을 갈 정도로 아니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혹은 만성적인 통증이 너무 지속되거나 이렇게 처음부터 통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바로 시술적 치료를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많이 하는데 신경차단술이나 주사요법을 해줘요. 디스크 조영술하고는 좀 달라요. 디스크 자체에다가 하는 건 아닙니다. 경막의 카테터 시술도 디스크 주변부를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디스크 자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고주파가 들어가서 압력이 높은 디스크를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자체가 너무 퇴행이 심해서 수분을 많이 잃은 상태라든지 그러면 오히려 손상을 더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소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치료는 정리해 보면은 대부분이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예전이란 얘기가 아주 오래전에는 진단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다가 안 되면 수술을 했어요. 유압술을 하거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각종 시술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임상적인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충분한 기간, 적극적인 치료 이런 걸 했는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통증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로 거의 대부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는 대부분 비수술로 치료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예후에 영향을 주는 나쁜 것들 한번 볼까요? 체중 증가 아주 나쁩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증가하면 디스크 안전성을 나쁘게 하고 섬유륜 손상을 일으키겠죠. 그다음 반복적인 사용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피고 또 운동도 잘못된 습관으로 하다 보면은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직업적인 요소는 디스크 내장증의 위험 인자가 되겠죠. 세 번째, 근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근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척추 뒤쪽에 있는 세워주는 척추 세움근이 약해지거든요. 얘네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 불안정성이 더 심해져서 자연 치유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 디스크 손상이 근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근력 약화가 또 디스크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물다 보니까 결국엔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병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 내과적인 질환들, 당뇨, 골다공증, 고령이나 근감소증, 그리고 만성적인 탈수 상태나 영양 부족 등이 동반되게 되면은 그 치유 능력이 더 부족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는 더 빨라지게 돼서 상당히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디스크 내장증 환자예요. 보면 4번과 5번 사이만 블랙 디스크가 보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깨끗해요.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데가 있죠. 이게 뭐죠? 피하 지방증. 체중이 100kg가 넘으세요. 그러니까 고도비만입니다. 초고도비만인데 당연히 이렇게 디스크에 손상이 오겠죠. 그러면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체중 증가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추간판 탈출증과 비교해 볼게요. 추간판 탈출증과 디스크 내장증은 뭐가 다르다?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직접 압박하거나 혹은 자극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라 보면 되겠고, 디스크 내장증은 안으로 손상이 와서 내부 손상으로 인해 염증을 유발하고 잘못된 통증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튀어나오지 않아도 아픈 디스크, 이게 그냥 디스크 내장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MRI에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적인 판단이 가장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여러분, 통증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통증이 그렇습니다만은 알람이에요. 위험 신호예요. 아, 우리가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떠죠? 리리리리리리 화재 경보기 뜨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균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고 뜨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파일럿도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 뜨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떠요. 타이어에 압력이 떨어져도 경고등이 뜨는 차량들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람이 뜨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척추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이 이상을 알아야 되니까 알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찢어져서 내부에 손상이 오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면 어떻죠? 자연스럽게 쉬게 되고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힐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알람이 안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생활이 힘들죠. 화재 경보기가 리리리리리리리 울렸는데 가습기만 틀어도 울려.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이 되겠어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안 되겠죠. 그럼 화재 경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됐거나 이 정도에서는 이 알람이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그 꺼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통증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증을 부정적으로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디스크 내장증에서 디스크에 알람이 뜬 거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나한테 원인이 있으니까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알람을 꺼주면 오케이 또 마음대로 써야지 이러면 또 알람이 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점을 유의하시면은 왜 허리 디스크에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거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올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알찬 주제로 잘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내년에도 방송 한 달에 2번씩 예정되어 있으니까 1월 달부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안녕.